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이것들을 다른 직원분들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제가 모자랐던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건축을 다시 하고 싶다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타 학교에서 외국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를 위해서 제가 그 나라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챙겨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해외의 건축물이나 건축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 좀 더 창조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건축을 선택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원래 그림 그리는 거랑 모형 만들고 뭐 레고 만드는 거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건축가들이 되게 양복 같은 거 입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이제 거의 다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집에서 저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멋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건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접하는 게 건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일반적인 건물들만 보다가 어떤 한날 되게 독특하게 생긴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 건물이라는 게 정말 독특한 형태로 크게 지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시야가 넓혀지게 되고, 그걸 계기로 찾아보다 보니까 또 세상에는 정말 더 휘황찬란한 건물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이 저에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 그게 상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재의 건물이 된다는 거. 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표현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학부도 미대를 갔었는데, 그러다가 미술의 영역을 넘어서 건축물 자체에도 큰 관심이 생겨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살면서 생활하는 공간이 다 실외 아니면 실내인데 그런 공간들을 직접 만들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게 멋있는 것 같아서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이유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형들이 건축가에 진학을 하는 걸 보고 저기 가면 되게 재밌는 일들을 하는구나, 모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옆에서 보게 돼서 그거 보고 재밌어 보여갖고 저도 만들기 좋아하고 하니까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의 선택이 지금까지 건축을 하게 하고 있네요, 우연히. 어렸을 때 어쩌다가 설계사무소를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대략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도판들이 그때는 있었고, 그 다음 막 투시도 같은 거 걸려있고, 트레이싱지랑 그 다음에 막 스케치북 같은 데 막 스케치들이 있고, 음악 틀어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어가지고 열어보니까 막 주스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런 사무실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공간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건물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상당히 이른 시기, 대략 한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마음이 굳어졌고, 중3 때는 이제 거의 나는 무조건 건축학과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물론 당시에 이제 부모님은 일부 반대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싸우기도 했죠. 근데 줄기차게 건축을 선택을 했고, 지금 이 나이에 돼서도 아직까지도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했었으니까. 네. 저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건축을 시작한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인공 구조물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토목 구조물이 됐던 그 아트웍이 됐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전공이 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축을 접하게 됐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건축과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게 계속 건축 설계를 어릴 때부터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답은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어릴 때 만드는 게 좋아하고 뭐 목수 같은 거 해보고 싶고 해서 하다 보니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시작하게 됐냐라기보다 왜 아직까지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저는 더 맞을 텐데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많이 어렵고 힘든 것도 나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는 것 같아서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도 있고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걸 터득해 나가는 그런 것이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건축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 건축을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걸 잘하게 하고 싶어서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졸업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의 시작이었는데 장이라기보다 막의 시작, 새로운 막의 시작인데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어떠한 자기 커리어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대학이라는 게 지금은 자기 커리어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붕 뜰 수도 있고 고민할 것도 많아지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거 그러다 보면은 은근슬쩍 그냥 시간이 쑥 지나가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졸업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사회인이 되는 건데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신 없거든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황금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질문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친 교육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울 수 있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졸업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게 된다면 평생 그걸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원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 방황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사실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이 좋은 답을 찾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을 평생 계속 고민한다면 물론 매 순간순간 그 답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건축 인생은 하나의 방향을 쫓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찾아내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먼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년 다른 과보다 1년 더 긴 오랜 시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
앞으로 어느 분야에 가든 다들 건축가 출신 학생들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이제는 프로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시는 시기니까 프로 대 프로로 사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언제든 학교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한 스텝을 끝낸 거지 이게 인생이 결정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갈 날이 75년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 중에 대학교 5년을 끝낸 건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학교를 졸업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터득하고 배워야 되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천천히 하다 보면 다들 좋은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배로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사회에 나가고 제 동료, 선배들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일들을 다 잘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앞이 막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나는 내 앞이 탄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의 것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건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재미있게 느꼈던 것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재밌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위치에 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힘내시고 재미있게 남은 학교 생활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제가 건축가로서 대답한다기보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도 좋고 시공을 해도 좋고 건축과 관련된 어느 산업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뭔가 가구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건축 안에 조그만 오브제를 다루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노력과 그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터득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스스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 같아요. 눈앞에 성과가 바로 보이는 거는 금방 또 진료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기보다 좀 더 길게 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을 계속 내다볼 수 있는지를 상상하면 좋겠다. 학교가 끝났다고 여러분들의 배움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치열하게 배우고 치열하게 터득하고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졸업생들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혹은 스승의 날 때 이렇게 찾아온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죠. 졸업하니 좋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학교 때가 제일 좋았어요 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행이라든지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학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술적인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 게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건축가의 직업으로서 건축가의 역할에 어떤 기술의 발전이 시대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할 때도 설계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지금 보면은 뭐 몇십 년 전이랑 직업으로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물론 이제 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뭐 기술은 많이 발달했지만 직업으로서의 것은 크게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뭐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정말 이 길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조바심 내거나 너무 변화에 민감하게 따르려고 한다거나 유행을 따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의 길을 간다면 계속해서 이제 건축가 또는 건축인으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건축은 무엇인가? 이제 건축의 정의에 대한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에 대한 고민 없이 과연 어떤 게 건축가인가? 건축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미래의 건축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다 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근원적으로 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의 기원 같은 것이 있었고 건축의 시작이겠죠. 그 시작에서 출발한 다양한 건축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 동일한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겠죠. 그 본질이 뭐냐를 제가 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것을 다만 늘 언제나 변함없는 건축의 중심, 건축의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건축이 옛날에 어떤 것이었을까, 건축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경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부터 건축이고 어디까지부터는 건축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의 중심을 잘 잡는다면 건축의 경계도 상당히 그 중심에 영향받아서 잘 위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로는 그 경계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건축이었는데 또 어떨 때는 건축이 아닌 그런 대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축의 경계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통찰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인으로서 또는 건축가로서 활동하게 될 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실내 인테리어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명암 디자인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명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나는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일까? 또는 디벨로퍼가 되면 건축으로부터 떠난 것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정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명암을 디자인하는 것도 건축의 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 경계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때로는 건축의 경계와 다른 예술이나 디자인 또는 기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과 경계가 중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면 경계를 넓혀라.
경계를 좁혀서 건축의 행위를 건물 짓는 것으로만 축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들을 다 해라. 경계가 넓어질수록 사실은 중심도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 경계가 때때로 움직임에 따라서 중심도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정리하자면 건축의 중심이 무엇인가, 건축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항상 상호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항상 건축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신다면 저는 그것이 건축의 길이다.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건축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아니, 또 약간 학기 초에는 어쩌면 조금 지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2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학기랑 방학 없이 수많은 프로젝트, 공모전, 국제학술 프로그램, 연구 등을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이제 5학년 학기 초가 되자 설계만 집중할 수 있던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파가 일종의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짐 또는 독이 돼서 잠시 방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어떤 비장함과 결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4학년이 워낙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5학년 선배들을 보면은 근데 졸업해야 되는데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그래서 4학년보다 설마 더 힘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5학년 올라왔는데 4학년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엄청 힘드실 텐데 5학년은 상상 그 이상이다. 저 진짜 너무 힘들고 고민하는 그 깊이가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서 실제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학점이나 진학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맞닥뜨리게 되고 다양한 고민들이 복합되면서 단순히 이제 공부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학년 때는 5학년들이 어차피 저학년 때도 다 힘들어가지고 5학년 올라가서 뭐 다를 게 있나 싶었는데 5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더더욱 많은 시련들이 오고 압박감도 되게 심해지고 생각보다 그런 건축적인 고민을 저학년 때 오히려 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5학년 올라갈수록 스킬만 그냥 늘어가지고 하게 되는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절대 5학년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생 졸업 작품은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되니까 사실 별게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싱숭생숭한데 사실 이 건축관 내에서 보면은 5학년이라는 게 가장 높은 학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해야 되는 학년인데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싱숭생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자주 의견을 구하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구할 때도 많고요. 그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친구들한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들 학과만의 독창적인 대답을 저에게 해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제 정신을 환기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꼭 한 학기에 하나씩 제가 설계 이외로 엄청나게 몰입할 수 있었던 걸 찾았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당시에는 이제 운동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게 됐고 또 4학년 때는 다른 분야긴 하지만 제가 게임을 고등학교 때도 게임을 안 했는데 4학년 돼서 정말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뭔가 설계 이외로 엄청나게 빠져들어서 내가 잠깐 잊을 수 있는 거를 몰입해서 보통 그런 취미 같은 거 하나씩 찾았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여행에 또 빠져가지고 운전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에 또 꽂혀서 이제 틈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운전해서 다른 장소로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 이외에 공부 이외에 고민하는 것 이외에 좀 고민 없이 몰입할 수 있었던 걸 꼭 하나씩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 3학년 때 설계 교수님이 이제 좀 밖에 좀 돌아다녀라, 환기 좀 해라 그러셨는데 사실 학교만 나가면은 집 침대 아니면은 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게 어떤 걸로 환기를 시키고 막막한 걸 해결할까. 그때 가장 좋았던 게 저는 농구장 나가서 농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과 학생들 만나고 외부인 만나고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데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좀 막히던 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하면서 다들 막막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생각이 많아서 거기에 잠식되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교수님한테 저 생각을 밤새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갈 때가 있었죠, 저학년 때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런 건 안 먹히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좀 고치기 위해서 뭐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든 그거를 시각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텍스트가 됐던 이미지가 됐던 아니면 뭐 모델링이 됐던 뭐든 이제 머리에 있는 걸 일단 밖으로 꺼내보고 따라서 이제 손을 움직이는 거죠. 무조건 일단.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정말 손이 안 떨어지고 할 텐데 그냥 단순히 내가 만드는 수많은 알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손을 움직이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는 얻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막상 뭐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날 뭐 크리틱 받을 게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 피드백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손을 움직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전 1학년 때 이제 퍼니처 디자인을 해서 이제 골판지로 박스지로 이제 책상을 만들었었는데 책상이 뭔가 되게 트랜스포머 같이 이제 변형되는 그런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쓰는 높은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적당한 높이의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페처럼 얘네가 되게 낮은 테이블이 돼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늦게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이블이 이제 막상 발표하는 상황에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설레서 이제 발표를 준비할 때 굉장히 벅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그 느낌을 다시 받고 싶어서 건축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뭔가 그거를 끝까지 완성해서 발표를 끝마쳤을 때 굉장히 기뻤었던 게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학년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딱 한 번 탔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솔직히 한양대학교라는 명문대학교의 건축학과라는 좋은 학과에 와서 제가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 되게 큰 생각이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교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베개를 베고 이렇게 학교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날이 한양대 논술 시험 보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목베개를 메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통제 관리하던 후배가 그러고 다니지 좀 말라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학교한테 좀 민폐 끼친 것 같아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전 4학년 2학기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은 4학년 2학기 때 이게 설계 스튜디오 자체가 그 전북 부안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4학년 전체가 부안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대학교를 와서 MT가 아니고 이렇게 수업 안에서 견학?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좀 매우 재밌었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맥민종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술을 조금만 마셔라. 근데 제가 술을 원래 안 좋아해서 안 마시려고 했는데 맥민종 교수님이 조금만 마시라고 해가지고 좀 억지로 마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학기마다 그렇지만 크리틱 하는 거, 제가 받는 크리틱도 그렇고 남이 받는 크리틱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고 또 다른 교수님들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내가 또 받아들여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원 기간 동안 모든 이제 스튜디오 교수님들과 뭐 그런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하지만은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연구실 친구들과 뭐 함께 같이 작업한 것도 있고 뭐 교수님과의 그런 소통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즐거웠고 이런 것 때문에 연구실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야가 좀 미적인 거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그 시야를 넓히고 학문의 깊이도 좀 더 심화되게 배워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건축학과에 입학했었을 때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학을 해서 이제 학부식 기간 동안에 그런 호기심들을 해결하다가 좀 더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마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해가지고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수상도 젊은 건축가상 하나 정도는 받고 있었지 않을까? 그러고 좋은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들 불확실하고 치열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5학년 같은 학우분들께 되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와가지고 전시를 볼 때 다들 뭐 이미지라던가 어떤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를 좀 먼저 보게 되고 그걸로 이제 막 이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뭐 저희도 다 비슷하긴 한데 이제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각자 프로젝트도 다르고 거기에 담긴 이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봐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친구들한테 먼저 한마디를 하자면은, 제일 못해 보이는 게 내 걸 거야.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보길 바라고, 그리고 동기들이 평소에 제 설계가 참 재미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재미없어도 나는 직사각형 내에서 공간을 구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재밌게 해. 난 재미없게 할게. 그리고 교수님 사랑합니다. 일단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각자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 사실 이게 서로 각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그거에 따라 실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완성한, 어떻게 보면 이거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끝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좀 더 칭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관람해 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잘한 작품도 있고 못한 작품도 있고 사람들의 기준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모두가 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는 걸 꼭 알고 한 번쯤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저 이번 학기 설계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광산을 주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막장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광산에서는 이제 채굴을 하는 그 갱도의 끝부분을 막장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또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 힘든 공간인데, 이제 광부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공간이지만 또 이거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끝에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감명을 받아서 건축이란 것도 약간 이런 막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학년이라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뭔가 이거를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대 전후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꿔놓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고민과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평생 건축을 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막 없는 외국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건축이란 무엇인가? 일단 저한테 건축은 참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단어인데, 9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장래희망이 건축가였어요. 그리고 20살이 된 순간에 건축을 잠시 잃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나를 보자면은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방향을 잃은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건축이라는 걸 다시 찾고 나니까 그 뒤로 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좀 삶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서, 건축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건축이란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할 답이 없는 과제 같습니다. 항상 학부 생활하면서 주변의 공대나 다른 학생들을 보면 항상 답을 내고 빨리 끝나는데 저희의 과제는 끝이 나지 않죠. 이게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답이 없는 거는 가끔씩 저희를 미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건축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답이 변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런 가능성이 열린 사고를 해주게 하는 게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이 없는 걸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건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기본 설계 맡고 있는 강상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졸업 전 매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면서 꼭 가져갔으면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처음 1학년 때 만났을 때 제가 첫 시간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설계라는 거는 주어진 과제에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수많은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와 같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본인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더 다듬어가는 훈련들을 했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 분야로 나가든 또 다른 어떤 분야를 하든 간에 요즘 같이 창의력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훌륭한 훈련이자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나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전 축하합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꼭 갔으면 좋겠고 아주 큰 것이 아니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힘이 가진 특징, 에너지를 믿고 그것을 꼭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잘 해서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고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어떤 실수나 실패 같은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즐겁게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나는 대학 다니면서 꼭 얻어야 될 거는 결국은 즐거움을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즐거움이라는 게 많은 즐거움이죠. 우리가 모르는 걸로 치면 아무리 해도 평생 알아도 세상에는 여전히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고. 그런데 그 아는 즐거움을 배우는 시절이 없느냐. 대학 때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뭘 안다라기보다는 대학 졸업을 위한 기능적인 대학에서 잘 배우고 세상을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그것 자체가 무슨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재밌고 행복하고 자 그런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아마 평생 뭐랄고 배우고가 즐겁고 그렇지 않고 대학교 똑같이 지식만 따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맞겠지만 다음 시간에 자체를 모아서 배우고 아는 그런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게 된 거 축하합니다. 졸업 설계라는 게 성인식 같은 건데 5년의 긴 시간 동안 건축에서 배우고 익혔던 내용을 쏟아부어서 지금도 여기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머니가 졸업식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감사하고 했었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나도 졸업식을 하면서 호박 일주일을 공부했는데 발표 날 선생님이 하루 공부한다고 듣자마자 막처럼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시멘트 바닥에서 10시간 잠깐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다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그런 능력을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그 능력을 이제 갖춰서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이제 나에 대해서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설계에 대해서 스토리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도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뭐 어떻게 생각했고 이제 저는 뭐 설계 환경 분야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환경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나가면서 이제 뭐 기후 위기 많이 들었고 이제 설계가 어떻게 건물이나 도시 계획이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설계하는 분에 대해서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제 어떻게 잘 구현해서 설득시킬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내 스토리가 뭐고 내 설계의 스토리가 뭔 거를 잘 이제 능력을 키우고 졸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많이 이제 부딪히면서 힘든 생활 보고 이제 떠난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넓은 세상을 본다는 게 학생에서 이제 졸업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많이 응원하고 중요한 건 저는 행복감이 받아요. 나가서 이제 건축 설계든 뭐 설계 관련된 그런 직업이든 작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죠? 내가 행복하게 하면 더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행복감 찾고 앞으로 이제 더 넓은 세상, 저 여기서 나가면 더 넓은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 여기 후배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가끔씩 찾아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학생들한테도 좋은 힘이 되고 저희들도 학생들 찾아오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나가서 이제 좋은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좋은 그 결과가 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건축 설계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든지 뭐 그런 정말 나가서 설계하든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잘 졸업하면서 이제 그 전시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먼 얘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5년간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취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도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진짜 사회에 들어선다는 두려움과 설렘과 같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아직 오래 하지 않았지만 선배님들께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자랑스러운 한양대 건축학부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갈고 닦은 길 덕분에 저희 후배들이 진짜 쾌적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사회생활로 들어가시는데 두렵겠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기 직전 단계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정말 직전인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뭔가 정말로 기존에 속해 있던 소규모의 사회 집단에 나가서 새로운 진짜 넓은 사회로 나간다는 마음에 정말 한편으로는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한 무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넓은 사회로 나아가서 본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좀 꿈을 한 단계 더 이뤄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한편으로 설레일 것 같기도 하면서 참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졸업 설계를 아마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힘들고 막연하고 조금 고생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졸업 설계를 앞두고 또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게 참 힘들고 고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만 이겨내시고 졸업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본인의 역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거인 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각자 생각하고 계신 꿈의 도안을 좀 하나하나 잘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졸업 설계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아 나갔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도 이제 학교에 종종 나오면서 5학년 선배들이 설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처럼 지금도 마감이나 다른 과제들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5학년이 되면 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당장 진로 고민 때문에 많이 불안한데 5학년은 그러한 고민을 목전에 두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회로 나가는 그런 첫 발을 앞두고 뭔가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불안과 걱정은 암과 같이 도려내야 할 그런 종양이 아니라 위험 감지를 위한 병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꽃이 피고 지는 그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꾸고 다듬은 선배님들만의 그런 디자인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졸업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건축한 탈출을 축하드립니다. 저학년 때 그 졸업 설계 그 전시 보면서 1학년 때나 뭐 2학년 때 5학년이 되면 언제 어떻게 배워서 저걸 저만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제가 4학년이 됐고 내년에 휴학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제 졸업 설계를 해서 전시를 해야 하는데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학년 때랑 똑같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근데 또 선배님들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전시 또 항상 하시는 거 보면 다들 잘 해내시기 때문에 저도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5년 동안 선배님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졸업 전시 준비하시면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을 텐데 전시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